안녕하세요. 독자와 한결의 소통, 독한 소통 진행을 맡은 최유나, 임지선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2회째 방송을 했는데요. 방송해보니까 15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온 오프라인상에 여러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중에 딱 하나만 이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인터넷 한겨레에 실린 기사죠. 서울 고교 교사 71% 자사고 교육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자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71%가 자사고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설문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근데 보면은 사실 일반적인 설문조사 보도 같은데 유독 좀 비판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지 댓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 음성 변조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상하다. 전교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마치 전체 교사의 의견인 것처럼 교모하게 조작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조작하고 공작하는 걸 보니 한겨레 기자의 수준도 옛날보다 많이 낮아진 듯하다. 정론직필 좌우 치우치지 말고 사실을 써라. 네,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변조를 해보겠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모든 교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한겨레와 전교조가 진보적인 가치를 공유한다고는 해도 한겨레는 기본적으로 언론 아닙니까?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지적해 주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전교조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놓고 왜 서울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처럼 호도하느냐인데 사실인가요? 네. 일단 지금 유튜브에서 음성 변조 실패했다고 지금 지적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독자분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전교조가 전교조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교육청 메일을 통해서 서울시내 전체 교사한테 설문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거고요. 이게 교육청 업무 메일 시스템이라는 메일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설문을 뿌렸고 거기에 이제 서울시 교사 고등학교 교사들 1,418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 기사에도 이 1,418명이 구성이 뭐 일반고 몇 명, 특성화고 몇 명, 자사고 몇 명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좀 준비하는 것 때문에 봤는데 기사 내용보다는 약간 부제가 오히려 혼선을 약간 준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전교조 서울지부 교사 1,418명 설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교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인지 아닌지 전교조가 했다는 건지 약간 모호하게 돼 있었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제를 쉼표를 하나 찍었어도 조금 더 그럼 혹시 이해에 도움이 됐을까 싶어가지고 전교조 콤마하고 서울 고교 교사 1,418명 설문으로 일단은 바꿨어요. 바꿔봤는데 이게 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교사가 몇 명인데 1,400명 하고 서울 고교 교사의 71%가 이렇다고 할 수 있냐. 이게 늘 설문조사에 대한 기사가 나갈 때 딜레마예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1,400명을 조사해서 회신을 받은 거는 적은 건 아닌데 이제 서울 시내에도 고등학교 교원 수가 2만 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대표성이 있느냐. 거기에다가 굳이 무슨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회신을 한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의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문을 진행할 때도 그게 굉장히 그렇게 많은 숫자를 전수조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응답을 해준 그 응답자 중에 몇 %에 대해서 설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좀 자사고 문제가 또 워낙 지금 핫 이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사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좀 해주시죠. 안 그래도 독자센터에도 많이 의견이 들어왔죠. 이게 워낙 지금 자사고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자사고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를 했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차원은 자사고 하나하나의 재지적 문제에서 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첨예하고 또 이제 주장들이 각자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또 바로 대학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사고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입시를 언제부터 준비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래 학년들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들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지금 교육부의 양선아 기자, 최현영 기자가 쓰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고 밤 늦게까지 기사를 작성하고 현안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고 있는데 네. 각자들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민이 많이 된다는 지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양선아 기자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은 자기 고민도 좀 네. 가져와 봤어요. 네, 뭐라고 쓰셨던가요?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기사 자사고 이제 특히 상상고 재지정 취소 기사 같은 것들에 쓴 댓글들을 좀 옮겨왔었는데요. 네. 몇 개 읽어드릴까요? 네, 네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기자님께서는 지잡고 지잡대 나오셨죠? 태어난 곳이나 성장한 곳도 지잡동? 그리고 양선아 기자니까 선아야 솔과 일반고 나오니까 특목 나온 동기에 열등감 있지? 자사고 없으면 그 집 애들은 국내 학교 다닐 거 같니? 절대 안 가. 뭐 그리고 뒤에 욕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뭐 혐오 표현까지 담은 네.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사고는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 플러스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철학이 담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내놓는 입장도 있고 우리 각 시도 교육감들이 내놓는 의견도 있고 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책적인 결정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보도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기사로 이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뉴스 AS나 아니면은 친절한 기자들 같은 포맷으로 여러 개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저희가 댓글 몇 개를 읽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참여소통 데스크를 맡고 독자들이랑 소통의 면을 좀 넓혀가면서 요즘 고민이 좀 되는 게 있어서 네. 약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 게 있어요. 네. 네네. 지금도 몇 개만 읽었는데도 굉장히 격한 표현들 그리고 이게 과연 정말 한겨레가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쓰는지 고민을 같이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겨레 망해라. 아니면 최근에 제가 독자한테 직접 들은 말로는 한겨레는 저주할 가치조차 없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말들 아주 강렬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들을 때면 어떻게 보면은 한겨레라는 것의 가치를 같이 지향하면서 모여서 우리가 언론사를 그리고 기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한겨레를 또 아주 이제 깔보는 표현으로 마치 기레기와 비슷한 어떤 표현들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어떤 것을 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불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그분들한테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로도 많이 주셔도 네. 되는데요.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맞아요. 이 소통 데스크라는 직무가 전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안 그러면 우리가 독자의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독자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독자는요. 한겨레 20년 독자고 주주이고 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입니다. 저랑 13분 통화를 했는데요. 쓴소리, 단소리, 약이 되는 소리 다 해주셨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겨레 독자 정도 되면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압니다. 한겨레가 이 아까운 지면을 한 면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 거는 좀 네, 지난주 토요일자에 실린 기사 원고인데요. 국회의원이 사는 법이라는 원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분이 해주고 싶은 말씀은 한겨레 지면이 다른 신문보다 좀 적기 때문에 아껴서 읽는데 별로 그렇게 엄청 모르는 게 실려있지도 뉴스가 있지도 않은데 한 페이지를 다 털어서 쓴다?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예, 지금 이게 토요판인데요. 저희는 토요판이라는 이름으로 토요일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론사, 그러니까 특히 신문사 중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저희가 내놓은 포맷이에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스를 소비하던 방식과 달리 좀 더 긴 호흡으로 기사를 그쵸. 접하자라는 또 당사자라는 게 또 다르죠. 네네. 그리고 칼럼도 이번 칼럼 같은 경우는 검사일 당시에도 당사자로서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이제 글을 기고한 뒤 검사 옷을 벗게 됐던 금태섭 현 의원이 이제 의원으로서 의원이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이 금태섭 의원이 워낙 좀 위트가 있고 재밌게 얘기를 하는 분이다 보니까 네. 약간 돌려서 사실은 굉장히 잡다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위는 국회 빨리 문 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그런 그쵸. 칼럼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한 면짜리 기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쓸 수 있는지 고민을 좀 더 하게 되겠죠. 네네. 뭐 이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길게 한 면을 다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예. 보니까 댓글 보니까 토요판 좋죠라는 라비나 킴님의 댓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약간 호불호가 좀 있는 지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네. 저희가 뭐 저기 좋은 의견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절대. 이번에는 간만에 달달한 칭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들어볼게요. 베트남 현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여튼 이 기사를 접했나 봐요. 삼성이 얼마나 악랄하게 설립을 방해하고 노동자 인권을 탄압해가지고 해외에서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달아주는 거는 역시 저기 한겨레밖에 없다. 네, 지난달부터 저희 탐사팀 기자들이 삼성의 국외 공장에서 일하는 해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재를 했었죠. 그거를 지금 연속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독자분의 지인께서 이 기사를 베트남에서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쓰는 언론은 한겨레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아서 탐사팀의 이재현 기자에게 저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네,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현 기자가 너무 힐링이에요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카카오톡 PPL 하신 건가요? PPL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런 해외 취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는 말로 맨땅의 헤딩이라고 하죠. 가갖고 실제 노동자들 단 한 명도 접촉하지 못할 위험성을 안고 가는 그런 취재라서 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이 취재가 끝난 뒤 긴 집필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압박감을 많이 받게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독자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을 때는 정말로 뭐 최윤아 기자한테 말하기 위해서 힐링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기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힘을 얻고 네. 그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예. 지금 그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새끼 발가락님께서 츤데레 독자님 이렇게 쓴약도 주고 단약도 주고 하신다고 츤데레 독자님이라고 네, 사실 표현을 하셨네요. 이분이 주주 독자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누구보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주주 독자 의견은 어떤 독자 의견도 소중하지만 주주 독자님들의 의견은 같은 가족으로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고 마지막으로 약이 되는 소리 들어볼게요. 좀 재밌는 한 코너라도 건강 요즘 고령화 사회인데 건강에 대해서 조그만 코너라도 좀 끊임없이 계속 사람이 그 스크랩에서 모을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라도 독자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지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건강 그쵸. 관련해서 그리고 고령화 건강은 사회. 이제 하나 예로 들으면서 좀 그쵸. 이렇게 막 읽으면서 효용감 있고 내가 진짜 나 원래 궁금했고 이런 거는 스크랩할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코너라도 네,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건강 코너는 저희 한겨레에 이제 의료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김양중 기자가 있고요. 건강면을 오랫동안 아주 다양한 이제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네. 그 건강면은 잠깐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거 외에 건강면이 꼭 있지 않아도 건강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를 제가 확인하고 왔고요. 네. 건강 콘텐츠뿐만이 아니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코너가 있어갖고 진짜 스크랩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지면으로도 있고 디지털로도 있고 심지어 이제 영상으로도 있으실 텐데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늘 기획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15분이 다 갔고요. 아 정말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도 이 얘기를 한겨레에 꼭 전하고 싶다. 나도 한겨레에 너무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독자센터 1566-9595 이메일 publiceditor@한이.co.kr 또 유튜브 여기 댓글, 페이스북 D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끝인사를 아주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하나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두서없이 많이 했는데요. 좀 허심탄회하게 한다고 주절거리였던 건데 사실 소통이라는 거 알맹이는 없으면서 기름만 반질반질하게 칠하고 웃는 얼굴로 한다고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알맹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고 독자분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뉴스룸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